안녕하세요. 서울바른교정치과 조문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맞이해서 저의 수능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야밤에 이제 클린 체크를 끝내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수능을 2020년에 쳤더라고요.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흘렀고, 제가 처음 수능을 쳤을 때가 2001학년도 대입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2000년 11월에 쳐진 거거든요. 25년 전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수능을 쳤는데, 수능의 역사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82년 개띠들이 쳤던 그 첫 수능, 2000년에 쳤던 2001학년도 수능이 역대 가장 쉬웠습니다. 역대 가장 쉬워서 전국의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오는 희대 물수능이 그때 수능이었어요. 그때 수능을 사실 그전까지 모의고사 제법 잘 보고 좀 치과의사 되겠다고 치과의사의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 쉬운 수능이 오히려 좀 저한테는 약간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그런 사람도 많을 텐데, 그 물수능에 약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쳤는데 7개 틀렸어요. 7개. 7개밖에 안 틀렸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수능은 사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7개 틀려서 제가 원점수가 400점 만점에,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요. 389.8. 390을 못 넘었어요. 390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등수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좌절하고, 오늘도 아마 수능 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붙들고 울고 혼자서 막 울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막 그랬죠. 집에 가가지고 샤워기 틀어놓고 막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입시를 치러야죠. 입시를 치러가지고 그때 막 가군, 나군, 요즘도 그런 가군, 나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가나, 다, 라까지 군이 있어서, 이제 가군에 보니까 이제 경북대 치대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의대 안 쓰고 치대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에 경북대 치대를 딱 쓰고, 그리고 이제 나군을 이제 서울대를 노려보고 싶은, 나군이 서울대 있으니까 정시. 그래가지고 근데 점수가 사실 되게 애매했어요. 점수가 애매해가지고 치대는 언감생심 꿈도 먹고, 공대를 써봐야 되겠는데, 공대도 이렇게 좋은 공대 있고 좀 약간 우리가 서울대 공대에서 실제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윗공대, 아랫공대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윗공대 이제 기계공학, 컴공, 전기, 건축 이런 데는 꿈도 못 꾸고, 이제 아랫공대 중에 이제 골라서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백지 원서 2장을 담임쌤이 써줘가지고 서울대학교 원서 2개를 딱 써서 들고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갔어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그 추운 겨울에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에 오후 3시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매직으로 크게 쓴 몇 시 집계 해가지고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걸 딱 붙여줘요. 대자보처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붙여주면 이제 그거 보고서 쓰고 있다가, 사실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때 3시 집계 제일 낮은 데가 재료공학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썼어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써가지고 원서를 딱 냈죠. 내고 났더니 전부 다 나처럼 냈나 봐요. 3시 집계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마지막 일단 집계고, 그리고 이제 원서 놓고 나면 끝나는, 원서가 접수가 마감이 되는 건데, 최종 마감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재료과가 제일 높더라고요. 재료과가 제일 높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또 입시를 치렀죠. 그때 논술도 치고, 그때부터 심층 면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면접이 얘 좀 이상한 애가 아닌가 약간 이 정도 살짝 보는 정도였다면, 제가 입시를 치렀던 그 2001학년도 그때부터 심층 면접이라 가지고 30분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10분씩 테마를 정해가지고 일반 주제, 과학, 수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한 30분씩 봤었습니다. 그런 심층 면접까지 다 보고서 이제 입시를 치렀었죠. 입시를 치러서, 그리고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제 가나다군 순서대로 발표가 나니까 가군에 드디어 이제 경북대 발표가 난 거죠. 경북대 발표가 나서 경북대 치대를 붙었어. 드디어. 아싸, 치대, 치과
해서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경북대 치대 붙었다고 이제 막 좋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군 발표가 났는데 대박, 나군이 붙었어요. 재료공학부 그때 진짜 경쟁률, 허수 경쟁률이기도 했겠지만 막 7대1, 8대1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붙었어요. 서울대 재료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경북대 치대를 갔어야 됐는데 경북대 치대를 당연히 갔어야 됐고,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의치, 한약수 다 채워지고 그 다음 서울대, 공대 간다던데, 아무튼 지금 요즘 같아서는 100이면 100 다 경북대 치대를 갔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라는 그 샤가 주는 그 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고3인데 그잖아요. 고등학교 딱 마쳤는데 서울대 붙었는데 과가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서울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를 이제 막 등록을 하고 경북대 치대에서 전화가 와갔어요. 전화 와가지고 등록을 안 했던데 혹시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등록을 못한 거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갈 건데요? 막 이러면서 안 갈 건데요. 그래서 어디를 등록했냐고 막 이렇게 물으시길래, 그래서 저 서울대 재료공학부 갈 건데요? 막 이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그 약간 느낌이 느껴졌어. 아니 치대를 버리고 공대를 가겠다고? 약간 이런, 그때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러고서 저는 신나게 서울대학교를 갔죠. 서울대학교 학생이 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막 저 이렇게 지금도 막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때도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까불고 이래가지고 제가 과 대표였어요. 재료공학부 1학년 1학기 과 대표였어요. 제가 과 대표도 하고 재료과 신나게 다녔죠. 정말 재밌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동아리 활동하고, 저 노래패 이런 거 했거든요. 노래패 혹시 아시나요? 민중가요 이런 거 부르는 건데 노래패 하고 기타 치고, 그때 이제 한참 선배들하고 술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 게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치대였어요. 치대 예과 2학년 형.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이제 2학년, 1학년 같이 이렇게 방을 엮어주니까 운명의 장난이, 운명의 데스티니가 저를 치대 룸메를 붙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실컷 놀고 재밌고 나 서울대 학생이야 말하면서 막 신나게 노는데도 방에 딱 들어오면 그 형 책장에 이렇게 지의예과, 일단 방문에서부터, 방문에 부채 그 과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의예과 누구누구누구. 가고 싶었는데, 저길 가고 싶었는데, 치의예과, 저걸 갔어야 됐는데, 재료공학부, 나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약간 우리 요즘 말하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타임이 오면서, 어떡하지? 나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다가 갑자기 너무 미련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전국에 66명이나 만점이 나왔던 그 쉬웠던 수능을 좀 더 깔끔하게 더 잘 쳤어야 됐는데,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틀리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 약간 100%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일단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대구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엄마, 내가 진짜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은데 시험 한 번만 더 쳐보고 싶다. 이랬더니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새끼 헛바람 들어가지고 서울대 니 가겠다고 니가 가놓고 경대치대 붙어놓고도 그거 갔으면 그냥 서울대 공대 열심히 끝까지 다녀야지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또 너무나 쿨하게 원야 내려와라. 그래, 인생에 후회가 남기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반수라는 걸 합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1학기를 다 마치고 1학기를 마치고 과 대표였는데 휴학계를 던지고서 이제 갔죠. 대구에 다시 내려왔죠. 대구에 다시 내려와서 그때부터 스토리가 조금 재밌는데, 이거 좀 되게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대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한 6월 말쯤이었어요. 종강하고 친구들하고 또 마지막으로 헤어진다면서 막 또 술도 먹고
그러고서 이제 6월 말쯤 돼서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재수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학원 같은 게 있어야 스스로 좀 통제도 좀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학원 다닐 돈이 없었어요. 저의 이제 어린 시절 가정 형편에 대해 제가 여러 편에 대해서 앞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럴 형편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이잖아요. 서울대를 한 학기 다니고 이제 반서로 내려온 서울대 공대생이잖아. 그래가지고 대구에 제일 그때 당시에 유명하던 재수학원이 일신학원이라고, 지금 그 저희 병원 근처고 사거리 봉산 6거리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갔습니다. 딱 가가지고 학원 좀 알아보러 왔다고 말하면서, 제가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가 이게 다시 한번 수능을 쳐보고 싶어가지고 휴학계 내고 내려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뭐 장학생 뭐 이런 거 없냐고, 장학생 제도 이런 거 없습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그냥 의자 하나 내주는 건데 뭐 어렵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되겠지 이러면서 딱 갔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차갑게 여기 그런 사람 진짜 많다고, 당신 같은 이런 공대 서울대 다니다가 온 사람 진짜 많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 어떡하지? 안 되나? 안 되네? 이러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씨 어떡하지? 어디 가야 되지? 그 다음 학원을 알아보니까 유신학원이라고 또 있어요. 길 건너편. 유신학원에도 갔는데 그런 게 없대요. 안 된대. 돈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집에 그때 진짜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어머니 뭐 일도 막 너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30-40만 원씩 했을걸요. 한 달에 한 30-40만 원 했는데, 와, 그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그때 이제 명인학원이라고, 지금 대구 교대역 쪽에, 지금은 그게 무슨 병원으로 바뀌었던데, 정형외과 병원 같은 걸로. 아무튼 명인학원이라고, 이제 거기를 여기마저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갈 데가 없는데 말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신학원 갈 때는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서울대 공대에서 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갔는데, 갑자기 쭈구리가 돼가지고 명인학원에 이렇게 갔어요. 명인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서울대 공대를 좀 다니다가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쳐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말하면서, 이제 그 창구에 있는 거기 안내하시는 여직원분께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원 그 교무실 있잖아요. 교무실 창구 요 앞에 이렇게 쪽 창처럼 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야, 니 뭔데? 하면서 들어와봐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머리도 좀 약간 벗겨지신 그 학원 전체 그 부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부원장님이 계시면서, 야, 니 고등학교 나왔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 영남고등학교 나왔다고 했더니, 영남고 잘 살자, 니 일로 와봐, 들어와봐 하면서 갑자기 반말 막 이렇게 하더니, 니 영남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따 기다려봐라 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막 거시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야, 잘 있었나?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저희 영남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두 분이서 경북대학교 수학과 동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니 이름 뭐고? 하면서 저 조근철인데요. 야, 너가 학교에 조근철이라고 그거 막 있나? 하면서 기억나나? 하면서, 야, 지금 우리 학원이 와 있다 하면서, 그래 금방 서울대 갔네. 그래 서울대 가는 거 맞는 거 같네 하면서, 야, 이거 뭐 시험 한 번 더 쳐보겠다고 지금 왔는데 하면서 막 뭐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시고, 야, 니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 충실하게 잘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 어이야 하면서, 여기 자리 하나 내줄게, 와서 뭐 내일부터 공부해라 하면서, 띠링 띠러링, 장학생이 된 거죠. 돈 안 내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인학원을 이제 6월 말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그게 아마 D-한 130일 정도 됐던 것 같고, 이제 명인학원을 다니게 됐죠. 명인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아까 그 일진학원은 1등 학원이라 가지고 저 같은 이런 서울대 공대 출신의 반수생들 되게 많았는데, 이 명인학원은 한 3등 4등 이렇게 되는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전체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서울대를 이렇게
다녀봤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학원 전체 소문이 짱 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전마대 하면서 야 전마대 이거 화장실 가서 쉬하고 있으면 막 수근수근 막 약간 좀 유명인이었어요. 나름 명인학원의 유명인. 아무튼 막 그러다가 이제 갔더니 이제 7월 1일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7월 10일이 첫 모의고사인 거예요. 와, 근데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3월부터 이제 학교 계속 다녔잖아요. 저 수능 끝나고 11월에 수능 끝나고 7월까지 완전 놀았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기타 치고 막 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이제 일단 명인학원을 가긴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수업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없었나 봐, 그 학원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모의고사가 7월 10일이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감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귀마개 딱 맞고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어요. 그냥 하루에 2개씩. 그러니까 수능 그러니까 1, 2, 3, 4교시 하루 치는 거 있잖아요. 하루치 치는 거를 하루에 2개씩 풀었어요. 그래서 풀고 이제 감이 막 다시 막 살아나니까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 다시 돋아오고 틀리면 다시 노답 체크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열흘 내내 열흘 7월 10일까지 막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었죠.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그때 초유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그 명인학원 전체에 계속 입학부터 계속 1등을 하던 독보적인 1등이 한 명 있었어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재수생. 모두의 관심사는 내가 이기냐 걔가 이기냐. 그게 초유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1, 2등 그것보다는 일단 제가 빨리 감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7월 10일 날 드디어 이제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본 거고 뭐 제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아시겠지만 다행스럽게도 1등을 했습니다. 명인학원 전체 1등을 하고 그래도 서울대 출신인데 그죠? 서울대 다니다 왔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또 그랬던 게 왜냐하면 그 직전이 희대 물수능이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들이 계속 그 물수능에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내내 거의 한 개, 2개밖에 안 틀렸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도 되게 쉽게 계속 그때 쉬웠던 수능 기조에 맞춰서 모의고사 계속 출제가 돼가지고 모의고사 치면 뭐 언어 영역 1-2개 틀리고 뒤에 2, 3, 4교시 거의 다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저하고 호각을 다투던 원래 그 1등이었다던 그 친구가 정말 멋진 페이스메이커가 돼준 덕분에 지금 재밌게도 그 친구의 아들을 제가 교정하고 있어요. 제 완전 아빠 닮아서 엄청 성실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진짜 본 수능이 닥쳤죠. 이제 드디어 2번째 재수 수능을 친 거예요. 재수 수능을 쳤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전 연도가 너무 쉬웠고 계속 모의고사 내내 쉬웠고 난이도가 그래서 그 쉬운 수능에 되게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쉬운 수능에 되게 길들여져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 이제 거의 만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진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무조건 나도 이번에 만점이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수능 시험장에 갔죠. 재수를 해서 2번째 수능을 치는데 이상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이상하다. 이럴 수 있나. 언어 영역을 딱 치는데 뭐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상하다. 나 너무 방심했나? 나 너무 반수의 한계인가? 막 혼자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재수생이다 보니까 좀 공부하다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랑 야 막창에 청아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저녁에 막창에 청아 한잔 하고 중간에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놀았나? 큰일 났네. 언어 영역을 치는데 마지막에 지문 2개를 거의 못 읽었어요. 진짜 시간이 막 온몸에 땀이 줄줄 나고 등줄기 진짜 땀이 줄줄 흐르고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문 2개를 거의 못 찍고 거의 막 읽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막 후다다닥 찍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의 목표는 일단 서울대 치대를 가는 게 목표였고
서울대 입시가 신기하게도 01년도 입시 때는 전 과목을 다 봤는데 02년도 때 수학, 과학, 영어만 본대요. 수학, 과학, 영어. 그러니까 언어랑 사회는 망해도 되는 거야. 국어랑 사회는 못 봐도 괜찮아. 안 봐, 어차피 서울대는. 뭐 연세대 치대 가려면 또 잘 봐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안 봤어요. 그래서 일단 언어 영역을 막 그렇게 막 후다닥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어 영역을 끝나고 났더니 거의 막 정신이 혼미해. 다들 막 날린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아, 나만 어려운 건 아니겠지? 근데 아 이렇게까지 어렵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또 2교시 수학을 또 보잖아요. 수리 영역. 수리 탐구 1을 딱 보는데 와 너무 어려워요. 또 이상해. 뭐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막 2점짜리가 기본 문제고 3점이 좀 난이도 어렵고 그 전 수능은 그랬는데 갑자기 2점짜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3점짜리 쉽게 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해에 역배점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쉬운 문제에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줘버리고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오히려 배점을 낮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역배점이라는 게 몰랐죠. 정보가 없어가지고 올해 역배점이 되는지 모르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3점짜리 저렇게 쉽게 풀렸는데 2점짜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그러다가 결국 그 문제를 틀렸어요. 결국 그 문제를 틀리고 그리고 막 사회도 어렵고 과학도 너무 어렵고 영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 진짜 마지막까지 별표를 막 7개를 쳐놓고서 막 와 마지막 순간까지 덜덜덜 떨다가 진짜 마킹하라고 이제 진짜 걷는다고 막 그럴 때 진짜 마지막에 막 7문제 막 찍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현역 때는 그래도 뒤에 수험표 뒷면에다가 이렇게 미리 다 풀어가지고 미리 다 한번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비 마킹하고 샤프로 그 다음에 사인펜으로 본 마킹 다 하고 그 다음에 수험표 뒤에 가채점 하려고 미리 답도 쓰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수험표 뒤에 하나도 못 써갖고 심지어 진짜 종치기 직전까지 막 손 덜덜 떨면서 진짜 마지막에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또 보고 나니까 와, 야 이건 복학이다. 이건 뭔 재수냐. 와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수능을 다 치고 이제 막 진짜 완전 혼이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수험장을 나오는데 그때 현역 때는 어머니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 안 오셨거든요. 요즘 뭐 교문에 안 그래도 오늘 스레드 보니까 애를 데리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던데 저희 어머니께서 현역 때는 저를 데리러 교문에 안 나오셨는데 재수 때는 나오신 거예요. 저기 멀리 보는데 엄마랑 눈이 마주쳤어. 와 그때 와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엄마 저 앞에 있는데 와 진짜 엄마 너무 미안하고 엄마 한평생 진짜 남편도 없이 아들내미 하나 막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했나 싶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막 나가다가 중간에 화단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전화기 켜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원래 막 짜증나게 됐어. 엄마한테 왜 왔냐면서 완전 망했다면서 완전 망했다고 빨리 집에 가라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청아 같이 한 잔씩 하던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요. 승현인데 나 승현이 집에서 자고 갈 거니까 엄마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완전 망했다고 그냥 복학할 거라고 그냥 공대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럴 거라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엄마는 진짜 갔어. 엄마는 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완전 망했다면서 술이나 먹자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 만나서 또 막창에 막 나는 또 소주도 막 마시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또 술 먹고 또 막 울고 막 완전 망했다면서 친구는 막 또 위로해줬죠. 야 씨니 그래도 서울대 공대잖아 이러면서 친구 영대 공대인데 친구 영대 기계과인데 니는 그래도 서울대잖아 이러면서 막 친구 위로해주고 막 그러고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그 막 술이 막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막 매겨는 보고 싶더라고요. 가채점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친구 집 가가지고 컴퓨터 막 켜가지고 조선일보 이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런데 무슨 신문사 같은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험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정답이랑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답은 내가 뭐 찍었는지 아니까 이렇게 쭉 다 해가지고 매겼더니 그때 378.8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378점 이렇게. 와, 그 직전 연도에 389점 나와갖고 이제 막 그랬는데
378점이 나왔으니까 망했다. 70점대가 웬 말이냐 말하면서 복학하자, 복학하고 그럼 후배들하고 다녀야 되네, 동기가 선배가 됐네 말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잤죠.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뉴스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술이 취해서 뉴스를 볼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잤어요.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친구 아버지가 근철아 일어나봐라, 니 지금 몇 점 나왔냐, 지금 난리 났다 뉴스에 지금. 그래서 아버지 깨우지 말라고 지금 아주 망했다면서 막 친구 아버지 되게 자주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래가지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철아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몇 점이고 니 몇 점 났냐고, 지금 서울대 의대 370점이면 간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막.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378점인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뉴스에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물수능이라 가지고 또 욕을 엄청 먹어갖고 이제 좀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완전히 희대 불수능이 또 터져가지고 2002학년도 수능, 2001년에 본 2002학년도 공이학번들을 위한 그 수능이 완전 어렵게 나와가지고 진짜 막 전국 평균 막 60점인가? 막 그렇게 떨어지고 그랬대요. 평균이 60점이 떨어졌다고 이러는데 저는 10점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초대박이 난 거죠. 초대박이 나서 그때 당시에 한 80만 명 조금 안 되는 수험생이었을 것이고 80만 명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70몇만 명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그 해부터 정확하게 100분위를 안 주긴 했거든요. 100분위를 안 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학원들, 뭐 강남 대성학원, 뭐 이런 종로학원 이런 데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산한 걸로 제가 전국 한 300등 정도 했더라고요. 수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이제 진짜 대박이 터져가지고 완전 막 또 난리 쳐갖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또 펑펑 울고 대박 났다고, 잘 봤다고, 어제 미안했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또 막 그러고서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또 바리바리 짐 싸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지낼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 지낼 데가 없어서 기숙사비를 조금만 내면 방학 때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친구 기숙사 빌려가지고 서울대 기숙사에 살면서 또 서울대 학생이기도 했으니까 서울대 기숙사에 살면서 막 강남 대성학원 가가지고 신청 면접 이런 거, 논술 이런 거 학원 막 다니고 그러고서 이제 입시를 치렀죠. 입시를 치러서 그때는 이제 가군에 연세대 치대를 쓰고 그 다음에 나군에 서울대 치대를 써서 그래서 연세대 치대도 붙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도 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를 2번을 합격을 하게 되고 서울대 치대를 가게 되었죠. 문득 그냥 옛날 생각 이야기가 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예전에 그 치대 3번, 치대만 3개 붙은 사연 막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유튜브 한번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 중간에 재수 시절 이야기는 없어서 갑자기 재수했던 시절. 제가 작년 요맘때 이제 수능 치고 요 재수 스토리, 지금 제가 오늘 막 말로 했던 이걸 글로 스레드에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1만 스레더가 됐잖아요. 유튜브는 여전히 뭐 조회수가 지지부진하지만 아무튼 그냥 그때 시절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도 재밌지만 그냥 제 육성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거의 한 30분이 넘어가는데 뭔가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을 이제 갇힌 혹은 수능을 고칠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냥 뭐 머리를 식힐 겸 저 사람은 어떻게 서울대를 2번이나 들어갔나 이런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수능을 맞이해 저희 수능 25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참 가혹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막 그냥 추억이지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험이
한날 한순간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치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교가 뭐 들어가기는 쉽고 졸업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잖아요. 미국이랑 반대로 들어만 가면 어쩌지 대부분 다 졸업은 하고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대입 자체가 어렵고 편입도 그렇게 막 편입이라든지 전과나 이런 게 쉽게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대입이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수능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의 큰 갈림길이 한 번 되는 거라서 아유 얼마나 그 맘 졸이고 그랬겠어요. 지금 오늘 하루에도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면서 희비가 엇갈렸을지 대박이 나서 좋아하는 저의 재수 때처럼 대박이 났다고 막 좋아서 막 난리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현역 시절처럼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고 실수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쉽게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보통 평소 실력보다 점수가 덜 나와가지고 또 막 속상해하고 펑펑 울고 재수를 한 해 만에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참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인생이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 터지는 노력 속에 하나하나씩 얻어지는 거니까 지금 혹시나 이걸 보고 있을 아직 수능을 치지 않은 혹은 수능을 쳤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 한 번쯤 더 재도전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컨 찬스가 없잖아요. 진짜 재수, 삼수 이걸 나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입과 이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 대학교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세컨 찬스가 잘 없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게 끝인데 보통 아까 말했던 전과나 이런 게 막 미국처럼 막 슉슉슉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수능에서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얻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이렇게 N수생들도 막 생기고 계속해서 수능을 여러 번 보는 좀 사회적으로 참 소모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끝은 이렇게 맺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수능 치느라 참 고생했을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뭐 수능이 또 끝이 아닙니다. 수능하고 대입도 뭐 요즘 또 논술 면접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또 그런 데서 또 역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한 번 더 시험을 쳐보는 것도 방법이고 뭐 또 바로 재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대학 생활도 한번 누려보고 저처럼 이렇게 반수도 반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무튼 그런저런 이야기들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대입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요만큼은 열심히 답변 드리려고 노력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다시 영상으로 답변 드려야 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도 Q&A처럼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험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입 결과도 화이팅!